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H1B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좀 코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콧물도 좀 나고 재채기도 나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H1B에 대해서 얘기를 좀 좋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안타깝게도 오늘 급락을 하는 현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네. 어저께 다행히 캔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는데 또 우리가 지금 가장 혐오하는 트럼프 아저씨가 네. 어, 남미 관세 철강 부분에 대해서 또 관세 부과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HLB가 남미 철강과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남미에 철강을 관세 부과했는데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며 왜 바이오주가 오늘도 엘릭 스미스도 마찬가지 급락을 하고 있으며 왜 이런 건가 도대체 우리나라 증시는 도대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왜 트럼프 트윗질 한 번에 이렇게 정신없이 휘청거리고 수밖에 없는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저도 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심리적인 영향이 미치다 보니 공매도꾼들도 있고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손절매 로스컷 물량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 이게 참 어렵네요. 주식이 좀 빨리 회복을 하길 기다렸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같이 공부를 했던 이런 피곤한 현상으로 가는 어떤 그런 캔들들이나 시그널들이 나온 이후로는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제 5번에 이 네 다섯 가지의 얘기들을 쭉 또 다시 복습을 해보면 1번 첫 번째 목사선이 이탈되고 나서 힘들어졌고 두 번째 랭라인이 13만원 붕괴되고 힘들어졌고 세 번째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이 붕괴되고 또 이탈을 하고 있고 이제 선행 스팬 2가 이탈한 뒤에 또 급락이 나오고 이제 242동 평균선까지 가야 되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복사를 하고 네, 요 내용은 복사를 하고 한번 다시 그렇다면 야, 이제 241 얼마야? 77,000원인가요? 이건 너무 먼데. 와. 지금 21만 3천원에서 50%가 조정받았는데 여기까지. 오호. 잠깐만요. 일단 241선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42동 평균선이 현재 77,698원이네요. 아, 이걸 써야 되나 정말. 아, 너무한데. 그냥 써만 놓겠습니다. 77,800 얼마? 77,000 77,000 자꾸 바뀌네요. 그렇죠. 가격이 바뀌니까 77,700원 잡겠습니다. 77,700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또 공부를 하는 거니까 뭐 지금 현재 H1B의 주주님들,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좀 일단 우선 힘을 내주시고요. 비록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지만 우리는 또 이 경험을 뼈아픈 경험을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우리가 비록 부상을 당하고 하상을 당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억들을 잘 고이 간직해서 다시 뼈아픈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복기를 하면 이제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이제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 목사선이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이 차트를 보는 순간 모든 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정도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3, 4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3, 4형과 3봉형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 3, 4형과 3봉형이 깨지고 나서 자, 이런 패턴들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선 굉장히 중요한 라인, 두 번째 라인 넥라인, 세 번째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 두 번째 중요한 선행 스팬 2,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241동 평균선. 자, 이렇게 이제 총 5가지의 중요한 지지 라인들을 제가 좀 주식을 투자하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후행 스팬, 후행 스팬, 그 다음에 선행 스팬 기준선, 선행 스팬의 전환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기대야 된다면 그런 기댈 수 있는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들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그런 흐름에서 비해서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HLB가 바이오주인데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러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점으로 했을 때 똑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사선 정도 그어주면 되겠네요. 이 사선이 또 이탈하면 사선, 그 다음에 이 갭 상승의 시작가, 자, 똑같이 HLB와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사선이 깨지는 이 시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넥라인, 세 번째는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 네 번째는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2,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42동 평균선. 이런 식으로 주식을 대입을 한다면 조금씩 우리가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어부산도 이런 급등이 나오고, 얘는 뭐 3, 4형조차도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내리 꽂아 버렸네요. 사선. 그러면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3, 4형이 나왔다면 넥라인, 이탈,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서 딱 고점 맞고 떨어지고, 지금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탈. 뭐 얘는 아직 상장돼서 242동 평균이 나오지 않은 캔들입니다. 그래서 241이 안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집에 가서 복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홈 트레이닝 시스템, 집에서 HTS로 가능한 거고, MTS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이 또 가져오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유선 시스템, 유선 매매 시스템. 과거에는 전화로 주식을 사고, 그 과거에는 전화를 해서 종이로 뭐 수기로 실질적으로 실질 증권이 있던 시절과, 그 다음에 0.5%의 거래세를 내던 시절과, 그 다음에 HTS로 획기적인 미래셋에서 0.015라는 파격적인 매매 수수료가 나온 이후, 그리고 점점 이 활발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들이 어떤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를 미쳤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좀 반대다. 너무 빠른 잦은 매매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증권사 직원들이 0.5% 매매 수수료를 위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빈번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LB라는 종목을 가지고 증권사 영업 직원이 종목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면 장중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10번을 해버리면 그만큼 10%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 10%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고객들에게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단타 3% 내면 빨리 팔아야죠. 수익 내고 팔고 수익 내고 팔고 다시 사고 해서 10%로 수익을 냅시다. 근데 수수료가 10% 나와버렸어. 이건 뭐야? 나중에 월말 잔고 보면 잔액 잔고 확인서 보면 수수료가 1억 중에 1,000만원이 나왔고 수익금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 내 돈은 1억 그대로네. 신기하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 증권사의 어떤 매매 패턴들이 개인 투자자에게들도 넘어가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그런 이상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증시는 이런 어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 주식시장에 어떤 굉장히 팽배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국가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다라고 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 HLB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늘도 단기 트레이딩에 접근했다가 손절을 했다가 샀다 팔았다 난리도 아니겠죠. 주식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 쉽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 신화를 썼을 거고 대박 신화를 썼겠죠. 근데 주위에 보시면 그렇게 많은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박경철의 책에 나왔던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튜브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꼭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밤에 책을 읽다가 참 대단하다. 이제 박경철이라는 이 시골의사의 어떤 투자 마인드라든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랍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내용을 잠깐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지금 이 내용인데 좀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 관계로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실장의 연료가 된다. HLB의 연료가 되는 거죠. 시장이라는 기관차는 끝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의 희생을 연료로 삼아 달린다. 마찬가지입니다. HLB를 떠나서 모든 급등주는 개인 투자자들을 연료로 삼아서 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원칙은 급등주 하지 말자, 테마주 하지 말자고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결국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투자가 아닌 투자라는 고급 도박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알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고급 도박을 하고 있다. 합법적인 도박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화려한 성공담은 도박장의 호객꾼이 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그런 성공들은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마약에 불과하다. 네, 주시장에는 마약 같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중독되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은 도박에서 성공할 확률과 같고 드물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선수들은 따로 있다. 시장에는 나 같은 해설자도 있지만 박경철 시골의사의 해설자입니다. 해설자는 공부해서 할 수 있지만 선수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해설을 하고 있지만 해설을 하는 거는 쉽습니다. 훈수 뜨는 거 쉽죠. 하지만 장기 본판에 들어가서 바둑 안에 들어가서 그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밖에서는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수가 되는 길은 타고난 것이고 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이승엽이나 박찬호가 단순히 노력만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나라 야구는 세계 최강일 것이다. 그쵸? 정말 노력하는 자가 세계 최강이 된다면 이승엽이나 박찬호 같은 선수들이 한 100명, 100타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훌륭한 선수는 재능이 우선이고 다음이 노력이다. 그러니까 박찬호의 그 어깨와 그 허벅지와 이승엽의 어떤 그런 센스와 이런 손목 힘, 뭐 발목 힘, 허리 힘 이런 것들이 노력으로 더 극대화된 것이지 본질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훌륭한 선수는 재능이 우선이고 다음이 노력이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주식 투자를 노동보다 우위에 두려고 한다면 스스로 박찬호 같은 선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과연 그런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이 그런 타고난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런 사업이나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식 투자로만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만큼의 경험과 실력이 겸비되어야 있어야 되고 본인의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한 3년 정도 전업 투자자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받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저는 딱 20배 수익을 냈습니다. 그 종목 하나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여유 있게 전업 투자 생활을 좀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 생활하면서 영국 유학 생활도 하고 뭐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이나 신용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전업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도 영국 유학도 끝나고 한국 돌아와서 학원 강사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도무지 나는 주식을 좋아서 맨날 주식책을 그때도 매일같이 주식책 뭐 경영서적 경제학 서적 맨날 그런 책 보고 끝나고 국회 도서관 가서 주식책 보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가. 애들은 내가 영어를 가르칠 자질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워렌 버핏 아저씨가 쓴 책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90살이 된 워렌 버핏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즐거움, 내가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잘못 선택했죠. 그냥 전업 투자자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전업 투자자를 접고 이 지금 많은 수많은 지금 유튜브 방송 찍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주식은 혼자 전업 투자할 때가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불가피합니다. 오로지 주식만 보고 오로지 내가 아무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야 되고 제가 아무 신호도 안 보내야 되고 그냥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제가 뱉은 말과 제가 쓴 글과 제가 하는 어떤 생각들이 정형화되는 순간 전 스스로 어떤 문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역시 그 부분이 또 지금도 해결해야 될 숙제고 이제 그거를 제가 해결한다면 제 능력이 더 또 한층 또 업그레이드 되겠죠. 무튼 오늘은 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가 프로 야구 경기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보는 것과 정말 내가 야구 선수가 되어서 저 홈런을 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과연 내가 저 프로 야구 선수들처럼 홈런을 칠 수 있을까? 야구장 가서 뭐 단순히 한번 실험해 보시려면 가까운 야구 연습장 가서 배트를 한번 해볼 보십시오. 가자마자 홈런성 타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그렇게 공부하고 연습하고 나서 주식을 투자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승엽과 박찬호처럼 저런 뛰어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